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날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거기다 하필이면 운전 중이었기에 전화를 받을 수도 없었는데 전화벨이 계속 울려댔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상황이었기에 전화를 받지 못한 채 제가 잠시 차를 세울 만한 곳을 찾고 있었어요. 그렇게 얼마 후 간신히 차를 세운 뒤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우리 범인이라는 이름으로 10통화가 넘는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어요. 거기다 아내에게도 부재중 전화가 걸려와 있었는데요. 그 순간 무슨 일이 생겼구나 하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범인아, 삼촌이야. 무슨 일 있니? 삼촌,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 줄 알아? 제 전화를 받자마자 범인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범인아, 무슨 일이야? 진정하고 자세히 말해봐. 삼촌, 할머니가 갑자기 욕실에서 많이 놀랐던 모양인지 범인이가 미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범인이의 휴대폰을 받아들었던지 여보, 나야. 지금 땡땡병원인데 당신 여기로 좀 올 수 있어? 할머님이 욕실에서 미끄러지신 모양인데 넘어지시면서 허리를 많이 다치셨나 봐. 의사 선생님이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이라고 하시네. 당신 혹시 지금 올 수 있어? 보민이가 너무 놀라서 난 오늘 여기 같이 있어야 할 것 같아. 혹시 다른 곳은 괜찮은 거야? 연세가 있으셔서 검사 잘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아도 내가 의사 선생님한테 잘 물어봤는데 괜찮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며칠 병원 입원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대. 진짜 다행이네. 나 우선 차 좀 전달해드리고 바로 병원으로 갈게. 비 오는데도 꼭 오늘 갖다 달라고 하셔서. 그래, 우선은 내가 범인이 옆에 있을 테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지금 밖에 비 많이 오니까 운전 조심해. 그래도 아내가 병원으로 빨리 가줘서 얼마나 고맙던지요. 제게도 범인이와 같은 시절이 있었기에 마음이 짠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홀로 얼마나 놀랐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기만 했어요. 저는 자동차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입니다. 벌써 10년이 넘게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문득 10년 전 아는 지인의 소개로 자동차 영업사원이 되었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저는 부모님의 얼굴도 모른 채 할머니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할머니 말씀으로는 어느 날 아빠가 저를 할머니 집에 맡겨둔 채 조용히 사라졌다는데요. 그때 아빠의 나이가 21살인가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그 나이에 저를 낳고는 감당이 되지 않으니 할머니께 맡겨둔 채 도망가다시피 사라졌다고 합니다. 난 네 엄마 얼굴도 모른다. 어느 날 눈 떠보니 너만 마루에 덩그러니 있지 뭐냐. 그 안에 네 아버지가 편지 하나 써놨더구나. 처음에는 눈앞이 깜깜했어.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거든. 근데 네가 자라면서 예쁜 짓을 얼마나 많이 하던지 이 할미는 힘든 줄도 모르고 살았어. 할머니께서 몇 번이나 말씀하셨거든요. 그 뒤 저는 부모님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와 살면서 전혀 외롭거나 하진 않았어요. 우리 할머니는 정말 따뜻하고 좋은 분이셨거든요. 할머니께서는 여기저기 일을 다니시면서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이 할미가 건강할 때 벌어서 우리 찬수 대학 갈 때 등록금으로 써야지. 할머니께서는 절대로 돈을 허투루 쓰시는 일이 없으셨어요. 정말 악착같이 돈을 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저는 대학 진학을 포기한 채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사실 그쯤에서 할머니께서 여기저기 많이 아프셨기에 빨리 돈을 벌어 할머니께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닥치는 대로 일을 하다 시작한 일이 자동차 영업사원 일이었어요. 하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이 영업사원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랍니다. 그렇잖아요. 이 자동차라는 게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그걸 한 번에 덥석 살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게다가 영업의 영자도 모르던 제게 자동차를 파는 일은 서울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결국 저는 영업사원을 시작한 지 5개월이 다 돼가도록 자동차를 한 대도 팔지 못했습니다. 그때쯤 정신이 아득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자동차 영업소에서 대놓고 제게 그만두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들은 마치 언제 그만둘 거냐는 듯한 그런 싸늘한 기운마저 느껴질 정도였어요. 5개월 동안 한 대도 팔지 못했으니 할머니 얼굴을 볼 면목도 없었는데요. 할머니, 난 정말 뭘 해도 안 되나 봐. 5개월 동안 한 대도 못 판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아무래도 내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 제가 잔뜩 풀이 죽은 채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그러니까 너무 기죽을 필요 없어. 열심히 하다 보면 길이 보이기 마련인 게야. 사내대장부가 한 번 시작했으면 끝장을 봐야지. 그렇게 물러터져서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깨 쫙 펴고 살아. 알았어? 내가 빨리 돈을 벌어야 할머니가 편해질 텐데 할머니가 계속 고생하니까 그렇지. 괜찮대도 아직까지 할머니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넌 뭐든지 열심히 할 생각이나 해. 할머니께서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그때 저는 다시 힘을 내서 한 대라도 팔아보려고 바쁘게 뛰어다녔습니다. 사실 전에는 조금 소극적인 태도로 영업을 했었는데 그런 생각을 싹 다 고쳐먹고는 오로지 고생하시는 할머니만을 생각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들른 햄버거 가게에서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어머, 찬수 아니니? 너 잘 지내고 있는 거야? 선생님께서 제 손을 덥석 잡아주셨어요. 네, 선생님도 잘 지내고 계시죠? 그럼, 근데 넌 요즘 뭐하고 지내는 거야? 너 성적도 나쁘지 않았는데 대학 포기하는 거 보고 참 마음이 아팠었거든. 괜찮아요. 그래도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께서 이것저것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학창시절이 참 따뜻했어요. 사실 그동안은 다들 저한테 관심도 없었는데 선생님께서는 가끔 제게 간식도 사주시고 우리 할머니 안부도 물어봐 주시고 참 감사했어요. 꼭 성공해서 찾아뵙고 싶었는데 아직 제가 성공을 못해서요. 제가 쑥스러운 듯이 배시시 웃었습니다. 찬수야, 꼭 성공해야만 찾아오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힘든 일 있거나 하면 선생님한테 찾아오렴. 그나저나 어디 취업은 한 거야? 저기 그게 제가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서 아는 분 소개로 어렵게 자동차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 능력이 많이 부족해서 5개월 동안 한 대도 못 팔고 있어요. 근데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으니 곧 잘 되겠죠. 그랬구나. 자동차 파는 일이 어디 보통 일이니? 그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잖니. 그래도 우리 찬수는 항상 밝아서 어찌나 예쁜지 모르겠어. 전에 이 선생님이 사람을 딱 보면 다 보인다고 했잖아. 찬수 너는 분명히 잘 될 거야. 그게 선생님 눈에 딱 보여. 선생님께서 활짝 웃으셨어요. 정말요? 감사해요 선생님. 그리고 말이야, 너 명함 몇 개만 줘봐. 나도 주변에 홍보하고 다닐게. 라며 선생님께서 제 명함을 받아가셨어요. 그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그때까지도 저는 자동차를 한 대도 팔지 못한 채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는데요. 제 휴대폰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저기 김찬수 씨 휴대폰이죠? 네, 제가 김찬수입니다. 내가 말이요. 땡땡고등학교 최지훈 선생님께 소개받고 연락했는데 최 선생님이 혹시 차를 사게 되면 김찬수 씨한테 사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너무나 뜻밖의 전화였기에 제가 당황한 채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영업사원이 이렇게 말주변이 없어서 어디 영업해먹겠어요? 죄송합니다. 사실 고객님이 제게 처음 전화 주신 고객님이시거든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 땡땡동에 있는 땡땡 예식장 알죠? 그 오른쪽 옆 건물 3층에 우리 사무실이 있으니까 거기로 견적서 좀 가지고 와봐요. 내가 차를 하나 사야 하거든. 근데 최 선생님이 어찌나 신신당부를 하던지 모른 척을 할 수가 없어서 말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지금 바로 시간 괜찮으세요? 고객님만 괜찮으시다면 제가 바로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마침 나도 지금 한가하니까 바로 여기로 와요. 고객님이 바로 승낙을 했습니다. 고객님과 전화통화를 끝낸 뒤 제가 만세를 불렀는데요. 심장이 어찌나 콩닥거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잠시 후 고객님의 사무실로 불이 났게 달려갔는데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김찬수입니다. 제가 사무실이 울리도록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거참 목소리는 씩씩해서 좋구만. 연세가 있어 보이는 어르신께서 큰 소리로 웃으셨어요. 우리 최 선생님한테 들어보니 아주 성실한 청년이라고 칭찬이 자자하더구만요. 아닙니다. 선생님이 워낙 좋은 분이시라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로 좀 앉아봐요. 그리고 나한테 판매를 한번 해봐요. 내가 이래봬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번 팔아봐요.
어르신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르신 눈빛이 예사뿐이 아닌 듯해 보였어요. 그렇게 저는 어르신께 한참 동안 설명을 했는데요. 아주 어쩌면 첫 계약을 할 수도 있겠다는 긴장감에 식은땀이 흐릴 정도였어요. 이렇게 해서 밥 벌어 먹겠어요? 아직 한참 더 공부해야겠네. 어르신께서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입사하고 아직까지 한 대도 못 팔아봐서 제가 긴장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순간 제 손이 벌벌 떨리고 있었는데요. 어르신의 눈빛이 워낙 범상치 않았기에 매 순간 압도당하고 말았거든요. 그럼 오늘은 이만하고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은 영 사고 싶지가 않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내일 다시 찾아뵈도 될까요? 내일 다시? 하긴 뭐 내가 막 바쁜 사람도 아니니까. 그럼 내일 다시 오던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제가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를 드린 뒤 그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르신 사무실로 아예 출근을 해서 다시 영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역시나 어르신께서는 이렇게나 비싼 차를 그냥 막 살 수도 없고 영 땡기지가 않네 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고객님. 차가 어디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럼 혹시 내일 다시 찾아뵈도 될까요? 제가 간절한 눈빛으로 어르신을 바라봤어요. 그러던지 내일도 계속 사무실에 있을 것 같으니까. 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다시 90도로 인사를 하고 그곳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선생님께 전화가 왔어요. 찬수야, 내가 소개해준 그 어르신 말이야. 많이 까다롭지? 아닙니다. 저 같은 초짜한테 약속도 잡아주시고 만나주시는 것만으로도 제가 너무 감사하죠. 제가 꼭 그 어르신께 차 팔아서 인사 갈게요. 항상 마음 써주셔서 감사해요, 선생님. 아니야,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난 그냥 소개만 해준 것뿐인걸. 근데 말이야, 그 어르신 어마어마한 부자야. 거기다 우리 학교 총 동문회장이기도 하시거든? 네가 그분 마음만 얻을 수 있다면 앞으로 탄탄대로일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어르신 꼭 잡아야 한다.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부자시거든. 그리고 어르신이 의리가 있으신 분이라 내 사람이다 라고 한번 마음먹으시면 절대 신의를 저버리지 않거든. 반면에 한번 실망하시면 바로 끝이니까 명심하고 무슨 일 있어도 그 어르신 마음에 들도록 해봐. 내가 너니까 소개시켜준 거야. 넌 참 마음이 맑은 아이니까.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절대 은혜 잊지 않을게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할머니를 제외하고 제게 그토록 따뜻한 말을 해주신 분은 선생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뒤 저는 잠자는 시간까지 줄인 채 홀로 방에 틀어박혀 자동차 판매하는 연습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한 달가량이 지났을까요? 그 어르신께서 딱 하고 손뼉을 치시더니 그래, 결정했다. 이게 딱 좋겠구만. 이걸로 계약하자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비싼 차로요? 이 차는 1억이 넘는 차인데요? 지금까지 보셨던 차는 다 경차인데? 깜짝 놀란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르신을 바라봤어요. 자네가 한 달 동안 고생한 보람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늙은이가 그렇게 귀찮게 하는데도 얼굴 한 번 찌푸리지 않더구만. 얼굴이 항상 웃는 상이야. 최 선생님이 왜 나한테 소개해줬는지 알겠어. 역시 최 선생님은 날 실망시키지 않는단 말이야. 어르신께서 사무실 떠내려가라 큰 소리로 웃으셨어요. 고객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어르신의 말에 제가 벌떡 일어나서 허리 숙여 인사를 드렸어요. 앞으로 먹고 살려면 그 정도 깡은 있어야 하는 법이지. 할머님이 손주를 아주 잘 키우셨구만. 최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자네를 키워주신 할머님께서 그렇게 바르신 분이라고 칭찬을 하더구만. 없는 살림에도 안쓰러운 사람들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자네 할머니께서 소풍날 김밥을 한 개 더 싸주셨다는 소리 들었네. 그걸 자네가 아침 일찍 학교에 가서 짝꿍 책상에 넣어뒀다고 하더구만. 네?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요? 그때 당시 제 짝꿍은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기에 소풍날 김밥 싸우기 힘들었던지 소풍 가기 며칠 전부터 가기 싫다는 말을 했었거든요. 난 소풍 이런 거 진짜 싫어. 김밥 싸줄 사람도 없는데 정말 창피하거든.
아무래도 둘이 처지가 비슷했기에 짝꿍이 제게만 털어놓은 듯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제가 할머니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 할미가 하나 더 싸줄 테니 일찍 가서 짝꿍 책상에 넣어둘래? 김밥 하나 더 싸는 게 뭐가 어렵다고 라며 음료수와 김밥 도시락을 하나 더 준비해 주셨어요. 근데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짝꿍과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랬으니 제가 놀란 토끼눈이 된 채 어르신을 바라봤어요. 그날 소풍날 말이야. 최 선생님도 혹시나 해서 자네 짝꿍한테 몰래 김밥을 주려고 교실로 들어가려다가 자네가 김밥 넣어두는 걸 본 모양이야. 그 모습을 보고 어찌나 뿌듯했는지 모르겠다며 입이 닳도록 자네 칭찬을 하더구만. 제가 한 일도 아닌걸요. 우리 할머니께서 다 준비해 주신걸요. 쑥 들어온 마음에 제가 머리만 긁적인 채 서 있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는 말일세. 그럼 마음 따뜻한 사람이 정말 필요한 세상이 됐거든.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바른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왔어요. 그렇지. 그런 마음으로 살면 앞으로 다 잘 될 걸세. 암튼 나 그 자동차로 계약함세. 최첨단 기능 하나도 빼지 말고 풀 옵션으로 나가. 어르신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순간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그날 첫 판매를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영업소에서 가장 비싼 차로 말이죠. 그 모습을 보며 다들 깜짝 놀랐는데요. 이야, 첫 판매가 이 대형 세단이란 말이야? 김찬수 씨 대단한데? 다시 봤어. 라는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리부터 한동안 제 실적은 또다시 강간무소식이었는데요. 얼마 뒤 그 어르신께 다시 연락이 왔어요. 저기 김군, 내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이게 왜 이러는 건가? 네? 차에서 소리가 난다고요? 제가 금방 가보겠습니다. 어르신의 전화를 받고 마음을 졸인 채 급히 뛰어나갔는데요. 그날도 하필이면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차에서 계속 소리가 나는데 왜 그러는 건가? 혹시 불량품을 판 거 아닌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긴 했지만 사실 제가 자동차 수리하는 정비소 직원도 아니고 뭘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차를 팔아주신 고객님께 죄송한 마음이 가득했기에 순식간에 제 차 트렁크에서 자키를 꺼내 자동차를 띄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바로 차 밑으로 들어가서 차 밑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바닥이 온통 흙탕물 천지인데 지금 뭐 하는 건가? 우산을 들고 있던 어르신께서 어쩔 줄을 몰라 하셨어요. 그리고 차 밑으로 들어간 저는 뭘 어찌해야 하나 멍이 자동차 바닥을 올려다보고 있었는데 아는 건 없지. 바닥은 온통 흙탕물 천지에다 땅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기운으로 인해 온몸이 으슬으슬 떨려왔어요. 하지만 그러한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어요. 제 머릿속엔 오로지 저를 믿고 구매해주신 어르신께 실망을 드리면 안 된다는 그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렇게 차 밑으로 들어간 지 5분 정도가 지났는데 그 5분이란 시간이 제게는 마치 1시간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이 사람아, 그만 나오게나. 내가 내일 정비소에 한번 가볼 테니. 어르신께서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머리까지 숙이신 채 제게 나오라고 소리치셨어요. 그런 어르신의 말에 제가 멋쩍은 듯이 슬금슬금 기어나왔습니다. 일을 어째 그래? 다 젖었잖나. 잠깐만 기다리게나. 어르신께서 급히 저를 태우시고는 시동을 걸어 차의 히터를 틀어주셨어요. 뒤에 보면 닦을 만한 게 있을 걸세. 그걸로 우선 닦게나. 라고 말씀하시더니 급히 근처 옷가게에 들어가셔서 티셔츠와 바지를 사오셨어요. 우선 우리 사무실로 가서 옷부터 갈아입자고. 괜찮습니다. 저 때문에 비싼 차가 엉망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내리겠습니다. 내리긴 어딜 내려. 그러다가 감기 걸려. 그렇게 저는 어르신께 끌려가다시피 사무실에 가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추울 테니 이 밑에 가서 따뜻한 국밥 한 그릇씩 먹자고. 정말 괜찮습니다. 창피하기도 했고 마음이 참 복잡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어르신께서는 한사코 저를 데리고 국밥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자네 자동차 정비도 할 줄 아는 건가? 차 들어 올리고 하는 건 언제 배운 거야? 그런 건 긴급 출동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닌가? 네? 아니 그게 사실 자동차 정비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차에서 소리가 난다고 하길래 너무 무서워서 일단 밑으로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자키로 차 들어 올리는 건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이것저것 다 배워뒀던 겁니다. 혹시 나중에 한 번은 써먹을 수 있을까 싶어 집 앞에서 수십 번도 더 연습해봤거든요. 제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허참, 그 배포 하나는 아주 마음에 드는구만. 어르신께서 큰 소리로 웃으셨는데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마도 어르신께서 제 마음을 이해해준 것에 대한 안도의 눈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울긴 왜 울어? 저기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뭘 이해해줘서 감사해? 그냥 무턱대고 바닥으로 기어들어간 거? 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너무 죄송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 첫 고객님이신데 정말 너무 죄송했거든요. 자네는 배포는 좋은데 눈물이 너무 많구만. 어르신께서 장난 가득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게 사실은 이 양복이랑 구두도 우리 할머니께서 쌈짓돈 모아서 사주신 거거든요. 아까 차 밑으로 들어갔는데 추운 건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우리 할머니가 아끼고 아껴서 사준 옷이 혹시나 망가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할머니 생각이 너무 많이 났어요. 우리 할머니 지금껏 저 키우시느라 허리 한 번을 못 펴고 사셨거든요. 할머니께 너무 죄송하고 불쌍한 우리 할머니가 생각나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제가 빨리 돈 벌어야 우리 할머니가 좀 편해지실 텐데 제가 너무 못난 것 같아서요. 말을 하는 내내 제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어르신의 눈시울도 붉어져 있었는데요. 자네 할머님은 참 뿌듯하시겠구만. 이런 손자가 있어서. 우선 따뜻한 국물부터 뜨자고. 어르신께서 제 손에 숟가락을 쥐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 버렸는데요. 어르신께서 얼마나 인맥이 좋으신지 많은 분들을 소개해 주셨거든요. 어르신께서 어떤 분이시길래 사람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만 찾아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 뒤 저는 판매왕이 될 정도로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사람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 영업사원이지만 끝까지 책임지려고 노력하는 자네 모습에 내가 감동받았네. 이 정도 사람이면 여기저기 추천해줘도 내가 부끄럽지 않겠구만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 행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어느 날 어르신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오늘 나랑 밥 먹을 시간 좀 있나?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먹고 싶은데 우리 자동차 판매왕이 바빠서 시간이 안 되려나? 아닙니다. 당연히 가야죠. 저 지금 뛰어가겠습니다. 이젠 판매왕이라고 제법 여유도 생겼구만. 어르신께서 큰 소리로 웃으셨어요. 그렇게 어르신의 사무실로 뛰어가다시피 했는데요. 왔나? 배가 많이 고픈데 밥 먹으러 가자고. 아참, 여기는 우리 손녀인데 내가 우리 손녀한테 자동차 한 대 뽑아줄까 하고 불렀네. 밥 먹고 나서 우리 손녀한테 딱 맞는 자동차 한 대 추천 좀 해주게나.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주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그 뒤 어르신께서는 손녀분과 함께 매장에 오셔서 차를 구경하기도 하셨어요. 그렇게 얼마 뒤에 손녀분께 자동차를 사주셨는데요. 매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할머니께서도 한번 찾아뵙고 꼭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십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 고마운가? 그렇게 고마우면 내 부탁 하나 들어줄 텐가? 부탁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굴에 미소를 가득 머금은 채 활짝 웃었어요. 요 며칠 우리 손녀 만나봤자는가? 우리 손녀 어떤 것 같나? 네? 손녀분이요? 어르신 닮아서 바른 분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지. 그럼 우리 손녀랑 한번 만나볼 텐가? 우리 손녀도 자네가 싫은 것 같진 않은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너무나 놀란 나머지 제가 어리둥절한 채 어르신을 바라봤어요. 무슨 말이긴 무슨 말이야. 자네가 우리 손주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이지. 네? 어르신, 저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가진 건 별로 없어도 괜찮네. 내가 가진 게 많거든.
어르신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잠시 후 어르신께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셨는데요. 사실 말일세, 우리 손녀가 한 3년 전에 파혼을 했네. 내가 집안 좋고 똑똑한 사람으로 고르고 골라서 선을 보게 했는데 내 착각이었어. 나중에 알고 보니 돈만 많은 개차반이었네. 결혼식 얼마 안 남겨놓고 딴 여자랑 여행 간 게 나한테 딱 걸렸네. 내가 마침 일이 있어 부산에 갔었는데 부산 내려간 김에 해운대에 들렸었는데 그놈이 어떤 여자랑 팔짱 끼고 횟집 근처를 활보하고 다니지 않겠나? 그 뒤 다 뒤집어 엎고 파혼시켰네. 근데 우리 손녀딸이 큰 충격을 받아서 한동안 참 힘들어했어. 그때 느꼈네. 돈보다 인성이 바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말일세. 내가 그동안 자네를 계속 봐왔지 않았었나? 근데 보면 볼수록 참 마음에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손녀랑 한번 만나보게나. 어르신, 저를 좋게 봐주신 건 감사한데요. 저는 대학도 안 나왔고 이것저것 다 따져봐도 손녀분 짝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제가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대학? 그까짓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내가 최 선생님한테 물어보니 학교 성적도 좋았다고 하더만. 그게 정 걸리면 이번 참에 야간대학이라도 가면 되지 않겠나? 어르신께서 작정을 하신 듯 고집까지 부리셨어요. 결국 저는 얼떨결에 어르신 손녀분과 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서로에게 호감이 생기게 되었어요. 어르신 손녀분도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결국 몇 달 뒤 우리는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할아버님의 적극적인 응원도 한몫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할아버님의 조언대로 야간대학에 진학을 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늦게나마 대학에 입학한 저를 보며 우리 할머니께서 좋아하셨던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아내와 저는 몇 년 뒤 결혼까지 했답니다. 처갓집 가족들에게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장인 장모님뿐만 아니라 아내의 고모님께서도 와 계셨는데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자동차 영업사원을 사위로 들여요. 아버지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거기다 대학도 야간대학 나왔다면서요? 그리고 부모도 없이 할머니가 키웠다고 하던데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기울어도 너무 기울잖아요. 고모님께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씀하셨어요. 그딴 소리 할 거면 넌 당장 나가. 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래서 네가 그 잘난 네 남편 두고 이혼했구나. 그렇게 잘난 남편을 두고 왜 이혼을 한 거냐? 할아버님께서 고모님께 호통을 치셨어요. 아버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체면이 뭐가 되냐고요. 아니 조카 사이가 첫 인사를 왔는데 그런 막말을 짓거리길래 난 너한테 체면 따위가 없는 줄 알았지. 너 그 버릇 못 고치면 내 재산 한 푼도 안 줄 테니 그리 알고 있어. 할아버지께서 다시 호통을 치셨어요. 그런 할아버님 덕분이었을까요? 다른 가족들은 다들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그리고 아내와 저는 모두의 축복 속에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결혼식 날 선생님께서도 참석을 해주셨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며칠 뒤 감사 인사도 드릴 겸 선생님을 찾아갔었는데요. 정말 축하한다 찬수야. 널 보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어. 역시 사람은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니까. 네 이야기 우리 학교 애들한테 자주 해주고 있거든. 특히나 너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한테 큰 힘이 되고 있어. 얼마 전에 우리 반에 보민이란 학생 하나가 하도 말썽을 피우길래 네 얘기해줬더니 많이 놀라면서 요즘 많이 착해졌어. 보민이도 할머니랑 단둘이 살고 있거든. 근데 할머니 몸까지 안 좋으셔서 보민이가 더 힘들 거야. 선생님께서 안타까운 듯이 말씀하셨어요. 선생님께서는 좋은 분이셨기에 아이들을 잘 챙기긴 하셨지만 문득 혼자 힘으로는 다 챙길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 그 보민이란 아이한테 제가 후원자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와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대화하면 잘 통할 것 같아서요. 정말이니? 그럼 나야 고맙지. 사실 보민이도 부모님이 어릴 때 낳기만 하고 둘 다 연락을 끊었다고 하더구나. 그러고 보니 너랑 대화가 잘 통할 수도 있겠구나.
선생님의 표정이 순식간에 밝아지셨어요. 처음에는 보민이가 마음을 잘 열지 않아 힘들기도 했었는데요. 우리 아내와 제가 변치 않는 마음으로 보듬어주자 어느새 마음을 열고 우리를 기꺼이 받아줬어요. 그 뒤 보민이와 우리는 가족처럼 그렇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이제는 보민이가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의지한 채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며 할아버님께서 좋아하신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역시나 내가 우리 손주 사이 하나는 기가 막히게 골랐다니까 라며 큰 소리로 웃으셨으니까요. 앞으로 제 소원은 하나밖에 없는데요. 우리 가족들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키워주신 우리 할머니가 오래오래 제 곁에 계셔주셨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